요거 경기에 대한 후토크 해볼 텐데요. 오늘 링가드가 어쨌든 간에 좀 빠른 시기에 투입이 됐죠. 네. 링가드가 투입이 됐는데 좀 충격적이었던 건 오늘 FC 서울이 그 일본 선수가 뜻밖의 이적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선발로 나왔어요. 시게이로. 근데 시게 쉬었어요. 네. 시게이로가 들어와가지고 뭔가 기성용 선수랑 투볼란치 느낌 내주면서 계속해서 뭔가 아래쪽에서 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게이로가 패스를 시게 먹이려다가 자꾸 그게 삑사리가 나면서 인천한테 계속해서 기회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시게이로를 28분인가 30분쯤에 교체를 가져갔는데 네. 링가드가 나옵니다. 빨리 나왔죠. 그래서 이 5만 1000명의 관중 앞에서 링가드가 등장을 하면서 이 선수의 이제 기대감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왔죠. 근데 링가드가 오늘 기가 막힌 키패스 하나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강상호 선수. 네, 그다음에 골대 앞에서 강성진이 넣어준 볼을 차놓고 야 이거 땅을. 잔디가 쉽지 않구나라는 또 제스처도 보여주면서 아쉬운 또 홈 데뷔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스타성은 확실하다. 관중을 몰고 다니는 건 맞아요. 5만 1000명이 모였다라는 부분 확실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5만 10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 다음 경기에 즐거웠을까?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단은 오늘 뭐 경기적인 부분을 말씀 좀 드리면은 서울과 인천 경기였는데 역시나 인천은 내려앉아서 카운터를 워낙 잘 치는 팀 중에 하나니까 그 컨셉을 갖고 나왔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본인들이 볼 소유를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좀 의미 없는 패스들이 너무 많았고요. 인천이 전방 압박을 치지도 않는데 너무나 많은 선수들을 아랫지역에 배치를 해가지고 아랫지역에서 본인들끼리 공을 돌리는 형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높은 위치에 공이 연결이 됐을 때 많은 수비수들과 서울 선수들이 또 싸워야 되는 상황이 나왔고 그런 걸 보면은 이번 시즌 서울의 정확한 전술적인 색깔이 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김기동 감독님이 뭐 어떤 축구의 모형을 좀 따라 하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게 포항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포항이 좀 약팀이다 보니까 상대가 들어오는 걸 먼저 막고 난 뒤에 카운터 치는 걸 정말 요긴하게 잘 했었는데 이번 시즌 서울에서는 좀 본인들이 주도하면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색깔이 현재 보이지 않는 이 모습이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서울 팬들은. 그러니까 저도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이번이 김기동 감독님의 정말 큰 시험대가 될 거다. 왜냐? FC 서울이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구단을 볼 때 어쨌든 기업 구단이죠. 물론 포항도 기업 구단이었지만 돈을 혼재이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구단들을 만나면 결국에는 주도적인 축구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끌려가는 축구만 하면서 할 수 없어요. 그쵸. 왜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네임발류의 선수를 보면 어쨌든 간에 기성용, 뭐 링가드, 팔로세비치도 이름값이 K리그 자체에서 낮은 선수는 절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주도적인 축구를 하려고 들 수밖에 없는데 김기동 감독님의 장점은 상대에 대응하는 축구였지 주도적인 축구는 애초에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주도적인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미드필드 셋이 정적이에요. 기성용 선수도 정적이죠. 아까 게레이론가 그 친구도 시게이론가 이 친구도 정적이었죠. 링가드도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막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 아니죠. 팔로세비치는 그냥 거의 걸어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파워풀한 선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동성이 생길 수가 없고 양쪽 윙도 보면요. 오늘 선발 출전했던 게 강상우 선수가 오른쪽, 임상엽 선수가 왼쪽에 선발 출전을 했는데 임상엽 선수도 굉장히 매력적일 땐 엄청 매력적인 선수가 될 수 있으나 우리가 흔히 K리그를 바라보면서 뭐 엄원상 아니면 뭐 오늘 봤던 가브리엘, 이동준, 문선민, 안현범 윙 막 이렇게 막 떠오르는 막 우리가 폭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윙어들도 없죠. 그럼 이 공격진 5명이 역동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근데 밀고 나가는 축구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밀고 나가지가 않고 교체로는 김신진 들어오죠. 그 다음에 강성진 들어오죠. 이 선수들도 역동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K리그를 보면서 요즘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사이드 윙백들을 얼마나 역동적으로 잘 쓰는가에 의해서 경기력이 달라지는 것 같고 팀의 컬러가 바뀌는 것 같은데 확실히 조금 루즈한 팀들의 경기들을 보면은 사이드 풀백들을 요긴하게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광주만 봐도 사이드 풀백을 정말 올려보내고 잘 쓰거든요. 안으로 좁혀서도 쓰고. 근데 인천과 서울 경기를 보면은 사이드 백들이 너무 스탠딩하게 축구를 많이 합니다. 아래쪽에 내려와서 그게 상대가 막 전방 압박을 힘으로 합쳐서 거기서 우리가 숫자 싸움을 만들어서 빌드업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형태면은 안 올라가도 되는 건데 이런 경기들을 보면은 상대는 내려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수가 내려와서 게임을 할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 아직 2경기밖에 하지 않아서 저희가 김기동 감독님이 어떻다 이렇다 얘기하는 거는 좀 섣부른 것 같긴 해요. 맞죠. 근데 네. 이게 저는 좀 다르게 접목하고 싶은 게 김기동 감독님은 저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죠? 위험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링가드를 데려왔고 김기동 감독님한테 이런 말씀을 붙이긴 어렵지만
냉정하게 이 클럽 돈 많이 쓴 클럽입니다. 그쵸. 이번 시즌에 투자 많이 했고요. 도대체 왜 술락하는 아직까지도 경기 안 나온지 분명히 의구심이실 수 있고요. 오늘 사실 박승호 선수가 득점만 할 줄 알았더라면 인천이 이기는 경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사실 무승부가 그나마 조성환 감독님 혹은 김기동 감독님에게 천만다행인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 좋은 둘 중 하나가 졌으면 그 진 감독님은 오늘 더 큰 화를 부뜨기는 상황이 되는 거였는데 차라리 무승부를 하면서 승점 1점이라도 가져갔다는 부분이죠. 근데 김기동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빅클럽을 갈 때 테나우도 그렇잖아요. 빅클럽은 시험 무대예요. 이 빅클럽을 들어가는 순간 사실 큰 무대이고 여기서부터는 몇 경기만 해도 사실 경질이 되죠. 뭐 경질이 되든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곳들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증명을 매번 어. 해야 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포항에서는 굳이 증명을 못해도 애초에 우리는 돈을 안 쓰니까라는 전제가 붙는데 서울은 애초에 우승을 해야 되는 팀이라서 항상 그런 여론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슈가 너무 몰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5만 명이 오잖아요. 이게 보는 눈이 K리그에서 5만 명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흔한 역사적인 일은 일이 아니죠. 또 일어난 건데 이렇게 왔을 때 굉장히 이게 부담감이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솔직히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 팬분들이 그러니까 FC 서울 팬분들 중에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고 또 기성용 선수가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 이제 기성용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진짜 반대로 기성용을 주축으로 해서 필더 축구를 한다면 과연 K리그에 기성용만한 미드필더가 수비형에 있을까?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잘 쓸 수 어.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그래서 거죠. 진짜 이 FC 서울에 와서 감독이 성공을 하냐 못하냐의 여부는 항상 이 기성용을 진짜 기성용을 매료시킬 수 있을 만한 전술을 내가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성용이 살아나잖아요. 링가드가 살아날 거예요. 왜냐? 링가드가 앞선에서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공이 제대로 오질 않는데 링가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려와서 공을 받게 되고 링가드가 내려올 때부터는 윗선에서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링가드에 대한 활약을 많은 분들이 기대했을 때는 막 링가드가 수비 3-4명을 달고 앞에서부터 흔들고 들어가서 골 넣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두 경기 보면서 느끼는 거는 링가드는 애초에 그런 유형의 선수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링가드를 서포팅을 확실하게 해줘야지만 좀 살아날 수 있는 선수 같아요. 근데 이번 시즌 단 2경기를 봤지만 이 전술 아래에서 링가드는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주도적으로 축구하라는 게 꼭 빌드업은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진짜 미친 전방 압박을 펼친다든가 뭔가 기동 타격 때 포항 때는 그래도 전방 압박 매력 있었잖아요. 네. 근데 두 개 다 없어졌어요. 그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빅클럽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빅클럽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기동 감독님을 좋아하고 응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냥 주도적으로 차라리 그냥 빌드업 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좀 실수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FC 서울에 5만 1,000명이 오셨는데 그 팬분들이 원하는 건 오늘 FC 서울 대 인천 경기가 무승부였더라도 좀 화끈한 경기 3대3, 3대2, 2대3 이런 결과가 나더라도 이 첫 두 경기에서 그런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더라면 지금만큼 팬분들이 아쉬워하거나 화를 내고 있지는 않지 않았을까. 왜냐면 폭풍 영입을 했잖아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격 축구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FC 서울 멤버를 데리고 수비 축구를 한다든가 내려앉는 축구를 해서 카운터를 놓겠다라는 축구는 전 성립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는 멤버이다. 역동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서울이 또 승점을 3점을 못 가져가게 되면서 서울은 지금 현재 리그에서 1무 1패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금 왜 1무 1패지?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1물패 맞죠? 광주전 그럼 이거 그냥 렉 걸려서 그래. 2패한 거야 2패. 오늘 비겼네요. 인천이랑 비겼잖아. 오늘 비겼네요. 예,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지금 리그 테이블 제일 꼴찌 앞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대구와 서울, 인천이 나란히 지금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이번 시즌 아마 5경기에서 10경기 사이면은 누가 강등될지 좀 보일 거예요. 하이스플릿에 있는 팀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좀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 여러분들 이게 링가드가 오면서 너무나 큰 기대치가 생겨서 그렇지 저는 FC 서울의 라이트 팬입니다. 근데 애초에 FC 서울이 지난 몇 년간 좋은 경기력을 펼친 적이 없어요. 감독 교체도 잦았고요. 지금 FC 서울이 걷고 있는 길이 삼성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원 삼성. 이렇게 하다가 수원 삼성이 결국에는 몇 번 플레이오프 치르다 결국 강등됐잖아요. FC 서울도 진짜 그 사태까지 갈 수도 있는데 매번 조금 더 좋게 살아남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FC
FC 서울한테 우리가 반대로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도 맞는 게 애초에 FC 서울은 상위 스플릿에 못 들어간 지가 좀 됐어요. 그렇죠. 뭐 박진석 감독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뭐 안익수 감독, 김진규 감독 때 그다음에 김기동 감독까지 왔는데 이렇게 많은 감독들을 바꿔갔지만 왜 이 팀이 본질적으로 위에 못 올라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못 올라가는 팀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기대감이 많이 없는 팀이죠. 근데 이제 링가드가 오면서 아니죠. 김기동 감독이라는 감독이 오면서 포항에서 돈을 그렇게 안 썼는데 성적을 항상 냈잖아요. 아침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뭔가 진짜 김기동과 함께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에 링가드가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생긴 거야. 근데 링가드가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이제 막 적응력이 미친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기대감이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 속은 준비가 안 됐는데 겉으로 포장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 팬들의 기대감만 높아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빨리 요 안을 다져서 진짜 재밌는 컨텐츠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영화 내는데 아직 배우 섭외도 제대로 안 됐어. 배우들끼리 아직 그 뭐라 그래 첫 미팅 해가지고 막 대사 주고받으면서 막 요거 안 했어. 근데 마케팅 쪽으로는 야 누구 캐스팅했고 누구 캐스팅했고 누구 캐스팅해서 이번 드라마 대박이다 했는데 막상 영화 딱 틀어봤는데 처음 30분 보는데 재미가 아이 씨발 팝콘 없으면 못 보겠는 거야. 네. 요런 느낌인 거야 지금 FC 서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거 고치지 않으면 힘들어요. 진짜 김기동 감독님도 축구 커리어에서 좀 힘든 시기가 한번 오지 않을까. 이 FC 서울이 감독님들의 무덤이에요. 항상 황선우 감독 때도 그랬고 최용수 감독 이후로 장기 집권을 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왕관의 이 무게가 무거운 팀이기 때문에 FC 서울 팬들, FC 서울 수뇌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할지 많이 궁금해질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감독의 문제인 게 아닌 걸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고 선수단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도 저는 좀 생각을 해요.